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어린이 강의는 아니고요.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제가 실제로 저희 학생들한테도 고학년들 설명을 해줬는데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는 어린이용 수업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켜주신 지영님 감사합니다. 엠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이 이제 영어 교육, 여기에 초등학생 자녀도 계실 거고, 뭐 중고등학생 자녀도 있을 건데요. 대부분은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강의 주제가 초등학생 영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 맞게 하고 있는지 내 아이가 혹은 해도 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고민이신 어머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요, 약 10년간은 거의 중고등부 중심으로 가르쳤고요. 10년 전부터 저희 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초등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등부는 사실 지금 저희 아마 어머님들이 거의 저와 비슷한 연령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웠고 지금도 중학생은 저희와 비슷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는 리딩 지도 과정을 중심으로 배웠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한국 환경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도 잘 봐야 되고요.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들 시험 신경 쓰지 마세요. 초등학생은 영어만 공부하면 돼요. 영어 실력만 좋으면 시험은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와요. 점수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면 시험도 잘 보고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도법을 닥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우선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언어라는 건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거든요. 사실은 네 배 아파서 내 몸속에서 나온 내 아이도 나와 생각이 달라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서양과 동양은 그 갭이 굉장히 커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저랑 같이 살면서도 저와 혈연 관계이지만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대화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과 좀 원론적인 상식을 통해서 영어 공부에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어머님들이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사실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내 아이라면, 혹은 영어를 공부하는 성인이라면, 영어를 배울 때 꼭 알았으면 하는 3가지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소리를 갖추고. 네.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잠깐요. 제가 맞춰놨는데. 모양의 물체가 있다. 이것을 닥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무로 된 원기둥을 닥스라고 할 때 나무로 된 직육면체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 중에 어떤 것이 닥스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생각에는요. 이 원기둥하고 얘랑 초록 파랑 색깔 원기둥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원기둥과 재질이 같은 네모난 직육면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파랑색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1번, 같은 재질의 나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쵸? 네. 엠버님은 원어민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영어가 아주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요, 여기서, 자, 원어민들은요, 대부분은 각각의 객체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란 똑같은 모양이 똑같아 얘랑 얘는. 그래서 파랑색과
이 동그란 원기둥을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대부분의 원어민들이요. 반면에 동양 사람은요, 이 객체를 이루는 원료, 즉 물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인, 같은 물질로, 재료로 이루어진 이 원기둥과 이 직육면체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양과 동양인의 사고 차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신다면요, 동양인 같은 경우는 코끼리, 어떤 물체를 볼 때 코끼리 전체를 이렇게 스캔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본다라고 해요. 반면에 서양 사람은요,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코, 눈, 그리고 뭐 다리, 입 하나씩, 한 개씩 개별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한테는요, 단복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개수가 너무 중요하고요. 반면에 동양은 어때요? 뭐 술을 그렇게 우리가 얘들아 사과들 먹으렴 하면 오히려 쟤 이상한데? 이상하게 말하는데? 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영어권에서는 저도 막 처음 갔을 때 단복수가 그냥 뭐 it apple 하면은 걔네들이 what 하고 쳐다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단복수를 쓰지 않는다는 건 너는 공부를 하지 않았니? 교육을 받지 못했니? 굉장히 무식하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런 단복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말은 사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S나 뭐 어를 빠뜨리고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서양에서는 명사로 세상을 보고요. 동양에서는 동사로 세상을 본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개체를 아까 위에서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를 더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명사 중심으로 몰티라고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동양은 어떠냐면요. 너가 차를 마시는 그 행위, 즉 차를 마시는 것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동양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더 마실래? 라고 동사 중심으로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단체가 있고 너가 있는 거야. 너라는 개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체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는 거기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했어요. 즉 서양 사람들은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양은 전체적인 조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서양 사람은 옛날부터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쁜 말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동양 사람은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혼밥하는 걸 정말 창피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나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단테라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서양의 유명 철학자죠. 서양의 유명 철학자 단테가 한 말인데 남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생존하라고 했어요. 즉, 이 말에서만 봐도 서양에서는 나의 이익, 행복이 먼저고 내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저는 지금 문화와 언어를 연결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정의문문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중학교 때 객관식으로 시험에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우리가 너 숙제 안 했어? 라고 하면은 우린 상대방 중심으로 말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안 했어라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상대방 중심으로 응, 안 했어도 응이라고 대답을 해요. 상대방 중심으로 대답을 한다면 영어는 어떤가요? 너 안 했어, you didn't? 라고 말하면은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으면 no고요. 내가 했으면 yes인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했으면 yes고 안 했으면 no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시험 볼 때 객관식에서 어려워해서 심지어는 그냥 외워. 너가 있으면 yes야 무조건 라고 말하곤 하죠. Didn't. No, I didn't. 네, 안 했으면 no, I didn't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머님들 이제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TV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고 또 원하시는 분께는 뭐 동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서 그게 언어로 연결이 되는지 또 잘 적혀진 뭐 책도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 알아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성인이어도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3가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 특강했을 때도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말했었는데요. 얘들아, 영어는 주인공 중심으로 확장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영어는 무조건 주인공, 주어에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나는 널 사랑해, 뭐 너를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너를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해는 되죠? 어떻게 쓰더라도 순서가요. 이것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사실은 영어를요. 왜냐면 난 널 하면 you love라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아까 제가 주인공 중심으로 확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안 그려지지. 오 마이 갓, 그려지지가 않네요. 네,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랑 내 중심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너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 있는 너를. 네,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고 있어서 네, 영어는 주인공 중심으로 쭉쭉 확장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자, 제가 오늘 그림은 좀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 먹히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은 내가 멀리서 어떤 여기 지금 아이스 커피가 들어있는 컵을 본다고 해요. 그럼 내가 멀리서 볼 때 뭐가 먼저 보일까요? 커피가 먼저 보일까요? 아니면 컵이 먼저 보일까요? 우리는 멀리서 본다면 컵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컵을 먼저 써주는 거고 그 컵이 어디에 담겨 있어? 아이스드 커피. 컵에 뭐가 담겨 있어? 아이스드 커피. 가까이서 보니까 아이스 커피가 있더라라고 해서 나 중심으로 점점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전에 요즘은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내 주소를 영어로 적어봐라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저희는요. 근데 대한민국 서초구 잠원동 hen신아파트라고 한다라면 자 나한테 우리 동양은 뭐라고 했죠? 사회가 중요하고 사회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서양은 어때요? 대한민국이 나에서 가까울 거야? 아니면 6동 301호 바로 내 집이 나한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 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6동 301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우리 아파트를 쓰고 그 다음 동이 있고 구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름도 우리는 김소윤이라고 해요. 저희 학생 이름인데 저는 이제 김소윤이라고 한다면은 왜? 동양은 내 가문이 먼저인 거예요. 너의 조상이 있고 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김을 먼저 써요. 그리고 이름은 뒤에 쓰죠. 반면에 서양은 어때요? 내가 존재하고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로 가게 쓴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영어는 주인공 중심으로 쭉쭉 확장한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어를 공부할 때 알아두면 편한 거. 영어는 네이버를 사랑해요. 이 네이버는 그 네이버 그 검색 사이트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영어는 이웃 사촌을 되게 좋아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가까운 단어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네, 모든 문장에서 공통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큰일이네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어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나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반지 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영어는 내가 나랑 가까운 게 뭐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나 뭐 받은 거죠? 받았어. 뭘? 선물을, 반지를. 누구한테서? From my boyfriend. 즉, 서로 가까운 단어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사촌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영어는 서로 가까운 단어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나 남자친구가 아니죠. 내가 받은 거고 뭐 반지를 누구한테? 남자친구한테. 그 반지가 남자친구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이웃사촌을 좋아한다. 언제나 그렇다. 그래서 어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뭐부터 시작한다? 주인공부터 시작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다이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여러 번 수업을 했었는데요. 다이어라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익혀두면 요긴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다이어를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씩 쓸 거고요. 실제로 다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이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음식을 먹다, 마음을 먹다, 나이를 먹다.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왜? 먹다라는 어떤 개념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 보태다, 더해지다 이런 개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수거처럼 음식을 먹다, 마음을 먹다, 나이를 먹다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이어에는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능어라는 게 있어요. 기능어는 어머님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치사라고 해요. 전치사는 사실은 그림 단어예요. 이 모든 전치사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저희가 처음에 했던 수업에서 했던 거 제가 to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님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이들한테 얘들아 to는 to 하고 비눗방울 불어서 딱 하고 도착하는 거야. 그 이미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어. 모든 to는 다 똑같아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Go to school. 물론 영어는 많은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랑요. 너 이 많은 수고 다 외워. 라는 거랑은 너무나 다른 거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 단어를 너무 외워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으면 영어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를 본다면요. 자, 여기 문장 보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근데 어디로? to 하고 해서 학교 도착. 두 번째도 제가 지금 그림이 안 돼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키가 있어. 근데 키가 있는데 이 키가 어디로 가는 거죠? to 하고 도착해서 문으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 문 키라는 거예요. 이 문 열쇠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to를 어디에게라고 한다면 저희가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한다면 절대로 쓸 수 없어요.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저희 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에요. 근데 저희 때 많이 나왔어요. 나는 to는 분명히 뭐뭐에게라고 배웠는데 왜 도대체 12시 6분 전인 거냐고. 요즘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애들아 봐봐. 6분 쭉 가면 어디 도착? 빵 하고 12시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to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지. 팝송인데 나를 날려가지고 내가 to 하고 가서 문으로 딱 도착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까지도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해. 근데 뭘 원해? 도착 지점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투부정사도 to의 기본 그림을 안다면은 훨씬 더 나중에 중학교 가면은 to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부사적 의미도 있고 명사적 의미도 있고 물론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해를 먼저 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단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안 나오는 학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have는요, 우선은 자, 첫 번째는 다이어는 아까 기능어, 전치사, 그림형 단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이어는 뭐냐면요, 기본 동사라는 거예요. 이 기본 동사는 뜻이 너무나 많은데요. 원어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영어에서 모든 영단어를 그림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딱 두 개, 기능어, 전치사, 그리고 그들이 많이 쓰는 기본 영단어 정도는 그림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가 쉬워지고 그 단어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have는 제가 오늘은 have만 가지고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아, 나 입 커. 나 목 아팠어. 걔 눈이 나쁜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영어는 여기 네 개에서 모두 동시에 같은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have겠죠. 네,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가 뭘 갖고 있어? 큰 입을. 아까 big mouth라고 했죠. 그래서 I have a big mouth.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 have는 아까 제가 with 전치사 수업을 했었을 때 들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한테 좀 붙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목이 아팠어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픈 목을. 그럼 여기는 당연히 그는 눈이 나쁜가 봐. 네. Or maybe he just has really poor eyesight. 네, 그래서 기본 동사를 안다면은 때문에 외워요, 이 문장을요. 듣기 평가는 회화체라는 회화 문장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듣기 평가에 있는 문장을 틀릴 경우 딕테이션 틀린 거는 암기하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기본 동사는 암기 전에 이해라고 했어요. 너한테 뭐가 지금 붙어 있는 거냐면 틀린 번호. 우리는 너가 잘못 전화한 거예요. 너랑 전화를 건 거랑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영어는 각각을 개친 거예요. 너 갖고 있어? 틀린 번호를 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 지금 이거 제가 아래 적은 문장 I've lost my gift yesterday 이 문장 맞으면 1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틀리면 2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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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얘들아, 과거부사가 오면 현재 완료는 절대로 같이 못 써. 현재 완료랑 같이 못 쓰는 게 몇 개 있어? 과거부사랑 현재 완료는 절대 같이 못 써라고 외워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아까 have는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분사 lost는 이미 지난 거거든요. 이미 끝난 거, 지난 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잃어버렸어, 이미. 그런데 지금도 그 상태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yesterday랑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하면 암기가 너무너무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이들한테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게 이것도 외워, 저것도 외워, 어법 문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냥 외워라고 하면 정말 영어가 중학교부터 너무 싫어져요. I've lost my gift. 그런데 중학교 때는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되면 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이해를 시킨다는 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본 단어는 내 이미지로 기억하고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자꾸 연습시켜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본 동사는 제가 이것까지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자, 오늘 아까 보여드린 다이어, 이제 이 개념과 또 원어민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사실은 리딩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인 영작, 말하기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오늘 수업한 거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 영어 공부라는 거는요. 사실 원어민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을 중학생 공부하듯이 가르치시면 안 돼요. 원어민 생각 따라가는 게 먼저고
영어는 주인공 중심으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네이버, 이웃사촌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 세 번째, 다이어 개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가 이 많은 정말 주옥 같은 다이어를 원어민들이 매일매일 쓰는 다이어를 너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다이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기능어 전치사가 있고 두 번째는 기본 동사가 있단다. 물론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어머님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뭐 영어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하지만 저도 약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저도 이랬어요. 아,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왜 이렇게 시험 준비고 왜 이렇게 중학교는 바뀌지가 않고 사실은 중학교 때 투부정사 용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뭐냐면요.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자, 고등학교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영어 리딩 지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투부정사 용법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전부 다 글의 요지. 주제가 뭐야? 순서 잡아봐. paraphrasing 해봐. summary 해봐. 이런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너 글 빠르게 읽을 수 있어? 왜? 또 나중에 성인 됐을 때 대학교 갔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러면은 영어로 전공 원서를 읽게 될 확률은 굉장히 많겠죠. 좀 편하게 빨리빨리 읽어봐 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저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읽어야 될 양이 너무나 많은데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면서 잘 때 리딩이 다 안 되니까 녹음을 해서 들으면서 잤어요. 시험은 당장 내일인데 제가 읽기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긴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풀이 시험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면 90점, 100점은 쉽게 나와요. 성실한 아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지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라는 건 아이를 정말 고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긴 문장을 영작을 너가 할 수 있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바로 원어민 사고방식을 따라가면서 글을 쭉쭉 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문장 만들 수 있는 거.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이라는 시험 형태로 시험을 보겠지만 영작하라고 결국 어른이 됐을 때는 난 너가 너 생각을 좀 긴 문장으로 좀 멋지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영작이 안 되면 말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하기가 자유롭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 아주 유치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랑 사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랑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가져왔는데 지금 당장 초등학생이 있다면 해야 될 3가지. 자, 첫 번째는요. 가성비 좋은 단어, 아까 내용어 그리고 기능어. 단어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개념화하는 거. 방법은 사전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서 직독직해 해주세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속도가 안 나오고 영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님들은 해석을요? 막 특히 어린아이들, 2학년 아이들 해석해야 되나요? 막 되게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 해석이라는 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한국어 간섭이 확확 줄어들어요. 네. 우리 아이가 평생 이걸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한국어 간섭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석을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원서를 많이 읽히신 어머님들이 대부분 글을 읽고 자 리딩 게이트 또 뭐 있죠 어머님들 유명한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읽고 문제 풀어봐. 퀴즈 다 맞았네. 잘 이해했나 보고 책을 딱 닫아요. 그럼 그 친구는 그 주옥 같은 원서 안에서 어떤 구문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싫어져요. 책 읽기가. 내가 모르는 구문이 너무 많아서요. 네,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떤 재료와 함께, 원서와 함께. 물론 원서 말고도 학습서, 영어 학습서 좋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원서는 밥으로, 그리고 리딩 학습서, 문제 푸는 건 반찬으로 같이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의 문화랑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볼 때요. 저희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사실은 스페인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갓 배웠을 때 봤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다 돼요. 네, 문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드라마는 행동도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단어를 이런 기능어학과 뭐 내용어 그런 단어 다이어 말고도 문맥 속에서 단어를 의미를 습득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기억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의미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요. 초등학생은 듣기 평가 굳이 시킬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갔을 때, 뭐 6학년, 5학년 갔을 때는 연습시키는 거 나쁘지 않지만 내 원서와 딸린 그 리딩과 딸린 요즘에는 뭐 녹음 테이프도 있고 소리도 너무나 많거든요. 들려주세요.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를 읽지 못하면요.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읽기를 빨리빨리 읽기를 시켜주세요. 그럼 정말 잘 들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구문. 이렇게 좋은 원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대부분의 원서는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고 또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는 작품들도 많아요. 그런 거는 미국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품들도 많아요. 원어민들이 쓰는 정말 좋은 표현들. 그래서 저는 문법 리딩 듣기로 배우는 친구들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요. 투부정사를 활용을 못해요. 어떻게 쓰는지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 원서 안에서 자꾸 접하는 아이들은 그 구문을 좀 따로 뽑아가지고 내가 시킨다면은 이제 라이팅과 스피킹으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좀 어려운 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라공맘에서도 이제 원어민 사고방식과 전치사 개념 이미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딱 3개월이면 끝나는 이제 기능어 영단어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참석해 주셔서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신 어머님들, 자녀 모두 잘 될 거예요. 공부하는 어머님들 옆에는 항상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모두 잘 될 거고 저희 뭐 유료 수업을 듣든 안 듣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개인톡 주시면은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무료 특강을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오늘 수업 들었더니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정말 짧은 후기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주시면 되고요. 편한 밤 되세요, 아이들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